박정수에게 저녁은 늘 같은 풍경의 반복이었다. 정년퇴직을 불과 한 달 앞둔 그의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어김없이 흘러갔다. 경기도 소도시의 20년 된 아파트, 그 안에서도 거실 소파는 정수의 지정석이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는 유일한 파동이었다. 아내 김은영과는 이미 수년 전부터 각방을 썼다. 저녁 식탁에서는 지벨리에서 직장 생활하는 외동딸 서연의 안부를 건성으로 묻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정수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과장된 웃음소리에 자신의 존재를 묻어버리려는 듯했고, 은영은 말없이 설거지를 끝내고는 조용히 자신의 방문을 닫았다. 굳게 닫힌 방문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다. 은영의 방은 그녀만의 작은 왕국이었다. 얼마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지역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서 그려온 풍경화들이 벽에 기대어 있었다. 물기 마른 붓 자국이 선명한 그림 속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는 이미 오래전에 접었다. 젊은 날의 설렘과 열정은 희미한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것은 그저 익숙한 의무감과 체념뿐이었다. 그녀에게 수채화는 잊고 지냈던 자신을 찾아가는 유일한 통로이자 텅 빈 마음을 채우는 작은 위안이었다. 주말이면 정수의 무료함은 극에 달했다. 이른 아침부터 소파에 누워 의미 없이 리모컨만 만지작거렸다. 은영은 그런 남편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문화센터 수업에 간다며 가벼운 외출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정수는 그제야 가슴 한구석에서 밀려오는 알 수 없는 허전함에 몸서리쳤다. 한때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가장의 도리라 믿었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지방 공기업 부장이라는 직함이 주는 안정감, 딸 서연이 번듯하게 자라준 것에 대한 안도감,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의 삶은 목적지를 잃은 배처럼 막막하게 느껴졌다.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좌초된 난파선 같았다. 각방을 쓰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심리적 거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일 터였다. 그는 문득 아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물감 냄새가 낯설면서도 궁금해졌다. 하지만 차마 그 방문을 두드릴 용기는 나지 않았다. 정년 퇴임식 날 정수는 어색한 감색 양복을 차려입었다. 은영은 마지못해 그의 옆자리를 지켰지만 그녀의 표정은 시종일관 무덤덤했다. 회사 동료들의 의례적인 축사와 꽃다발 증정이 이어지는 동안 정수는 지난 30여 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회는 오래가지 못했다. 퇴임식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어지는 동료들과의 술자리. 거나하게 취기가 오른 정수가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계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거실은 어두웠고 식탁 위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작은 케이크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은영이 소박하게나마 준비했을 축하의 흔적이었다. 정수는 술 기운에도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케이크 상자를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날 밤 은영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남편의 퇴임이라는 인생의 큰 마디 앞에서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는 남편에게 어떤 기대도 원망도 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 결심은 차갑고 단단한 얼음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다. 이튿날 아침 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문화센터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정수와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순간 역설적으로 해방감을 느낀 것인지도 몰랐다. 퇴직 후 정수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뒤적이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점심을 먹고 다시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무료함이 온몸을 짓눌렀다. 반면 은영은 눈에 띄게 활기를 찾았다. 수채화 수업에 더욱 몰두했고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울려 점심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날이 잦아졌다. 가끔은 저녁 늦게 귀가하기도 했고 옷차림에도 예전보다 신경을 쓰는 듯했다. 정수는 그런 아내의 변화가 당황스러웠다.
자신에겐 여전히 무관심하면서 밖에서는 웃고 떠드는 아내의 모습이 낯설었고 어딘가 모르게 배신감마저 느껴졌다. 자신은 이제 사회에서 쓸모없어진 존재가 된 것 같은데 아내는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 빛나 보였다. 그 빛은 정수의 그늘진 마음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은영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현관에서부터 은은한 웃음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화센터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택시를 타고 온 모양이었다. 정수는 순간적으로 불쾌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당신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정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은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꾸했다. 제 사생활이에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고요. 상관없는 일? 우리가 부부 아니야? 밤늦게 남자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게 잘하는 짓이냐고.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통제력을 잃었다는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남자라니요. 다들 그림 그리는 동료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퇴직하고 나서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요? 내가 뭘 하든 신경도 안 썼잖아요. 은영의 목소리에도 날이 서 있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평생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 편하게 살라고 악착같이 일만 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게 왜 내 탓이에요. 당신이 원해서 한 일이잖아요. 나는 당신 성공의 장식품이었을 뿐이죠. 한 번이라도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 있어요? 부부의 싸움은 과거의 묵은 상처들을 들춰내며 격해졌다. 서로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처럼 상대방의 가슴에 꽂혔다. 주말에 본가에 내려온 서연은 집안의 감도는 냉랭하고도 팽팽한 긴장감을 금세 알아차렸다. 저녁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고 부모님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 엄마, 두 분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수와 은영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부모님을 차례로 찾아갔다. 정수의 방에서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찾고 싶은 거 아닐까요? 퇴직하시고 아빠도 힘드시겠지만 엄마 그림 그리는 거 응원해 주시면 안 돼요? 엄마 요즘 그림 얘기할 때 얼마나 행복해 보이시는지 몰라요. 정수는 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뜨끔했다. 은영의 방에서는 서연이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그래도 아빠 퇴직하시고 많이 힘드실 텐데 너무 차갑게만 대하지 마세요. 아빠도 엄마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아. 은영은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아빠, 원래 저렇게 무심한 사람은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이젠 다 모르겠다. 서연이 서울로 돌아간 후 정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딸의 말이 계속 뇌리를 맴돌았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찾고 싶은 거 아닐까? 그는 문득 서재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 은영의 해맑은 미소가 가득했다. 까맣고 긴 생머리에 수줍은 듯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 언제부터였을까 아내의 얼굴에서 저런 웃음이 사라진 것이.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내에게 무심했는지, 아내의 꿈과 감정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깨달았다. 아내가 결혼 초 작은 공방을 차려 도자기를 만들고 싶다고 했던 말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애나 잘 키워. 그런 건 나중에 한가해지면 하고 라며 일축했었다.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앨범을 덮고 한참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가정이라는 성이 실은 아내의 침묵과 희생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모래성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다. 그날 이후 정수는 서툴지만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아침 식탁에서 은영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은영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놓기도 했다. 은영이 문화센터에 가는 날이면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까 하고 어색하게 묻기도 했다. 은영은 그런 정수의 변화가 당황스러우면서도 의아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남편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하는 작은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애써 그 기대감을 누르며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어느 날 저녁, 정수가 말없이 은영의 수채화 도구들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물통을 씻고 붓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었다.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주 미세하지만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틈으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는 듯했다. 정수는 은영의 반응이 싸늘해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은영의 방 문 앞에서 서성이다 발길을 돌리곤 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다. 그에게는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은영이 다니는 문화센터에서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은영은 자신의 그림 2점을 출품하기로 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수에게 초대장을 건넸지만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가 올 리 없다고 생각했다. 전시회 당일 정수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다. 갈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다. 가서 뭘 해? 괜히 어색하기만 하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결국 낡은 양복을 꺼내 입고 집 근처 꽃집에서 작은 꽃다발을 하나 샀다. 문화센터 전시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정수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은영의 그림을 찾았다. 창가에 놓인 빈 의자 2개가 그려진 그림. 쓸쓸하면서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림이었다. 정수는 한참 동안 그 그림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림 속 빈 의자가 마치 자신과 은영의 모습 같아서 가슴이 아팠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돌아보니 은영이었다. 그녀는 정수가 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놀란 표정이었다. 정수는 어색하게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다. 당신 그림 참 좋네.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은영아. 내가 너무 오랫동안 당신을 혼자 있게 만들었어. 당신이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리는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진심이었다. 은영은 정수의 갑작스러운 사과와 그림에 대한 이해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슬픔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었다.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수는 은영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은영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흐느꼈다. 전시회가 끝나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정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고 은영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 후 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작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정수는 그 한마디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희망을 보았다. 그날 이후 정수와 은영의 집에는 어색하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정수는 은영의 문화센터 활동을 셔틀 기사처럼 묵묵히 지원했고 은영도 가끔 식탁에서 정수에게 먼저 말을 건네기도 했다. 물론 각방 생활은 여전했고 대화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서로를 향한 날 선 가시는 눈에 띄게 무뎌져 있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다. 정수가 서툰 솜씨로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렸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은영의 방문을 두드렸다. 은영 씨, 커피 한잔 할까? 방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수는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잠옷 차림의 은영이 조금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커피요? 응, 내가 한번 내려봤는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네. 은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이른 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정수가 내린 커피는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다.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날씨 좋은데 오후에 같이 산책이라도 갈까? 당신 그림 그릴 만한 좋은 곳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저번에 보니까 우리 동네 공원에도 봄꽃이 제법 피었던데.
은영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정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조심스러움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